안녕하십니까. 야부리 진박TV의 야부리 진. 야부리 박.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부에서는 그러면 정부 정책 기타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좀 개선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부에서 이제 자영업자의 어떤 실태를 들여다보고 또 문제점을 파악을 해봤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통계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자영업자가 지금 우리 전체 일자리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이제 그 임금 근로자고, 그래서 상당히 사실 프로테지가 높거든요. 한 23%. 그리고 무급 가족 종사자를 빼면 19% 뭐 이 정도 되는데, 외국하고 제가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자영업자 종사자가 한 500~600만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숫자적으로 그렇죠. 보면 665만. 665만. 네, 5만. 그리고 우리가 전체가 한 2,880만쯤 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렇죠.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6% 정도는 이제 임금 근로자, 나머지 한 23%, 네. 24%는 자영업자. 그리고 이 자영업자 중에서도 그 무임금 가족 종사자 있잖아요. 이걸 빼면 이제 한 19%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족형. 이렇게. 네. 가족을 합치면 아까 26%좀 4%쯤 되고. 근데 제가 외국 걸 한번 살펴를 봤어요. 외국 걸 살펴봤더니 가장 높은 데가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53%, 그다음에 뭐 브라질, 멕시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고, 미국 같은 경우는 6.6%. 일본이 9.6, 캐나다 7.2, 뭐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는 3.6배, 일본보다는 2.4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진국은 좀 적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영업자의 비중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우리나라도 64년도에는 69%였어요. 그러다가 2009년에 30%. 그다음에 이제 쭉쭉쭉 내려오는 지금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선진국은 대부분 한 자리 숫자인데 우리는 아직도 두 자리 숫자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의 트렌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좀 줄어들 것이다. 우리도 이제 이미 선진국이 됐으니까. 선진국, 그러니까 3만 불 시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생산직 근로자, 뭐 기타 등등 뭐 그거에 종사하면서 그거와 연계된 뭐 음식점, 뭐 다 이제 근린생활시설의 변화가 앞으로는 변화되고 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체감적으로 우리 현실도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일단 이걸 우리가 냉엄하게 한번 받아들일 필요는 있어요. 이게 어떤 시대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시대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느냐, 거기에 순응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시대의 트렌드가 아무튼 줄어드는데 이걸 막 늘리려고 하거나 유지하는 정책을 하면 또 쉽지가 않다고, 이게. 뭐 얼마간은 되겠지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장 경제 속에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세계적인 추세의 트렌드, 그리고 자영업자의 어떤 비율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게 세대적으로 교체돼 가고 있는 어떤 트렌드의 변화하고도 밀접하겠네요. 그럼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떤 문화하고도 비슷할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그냥 밖에 나가서 이렇게 시장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뭐 하고 해먹고 뭐 이랬는데, 또 하나는 이제 대기업들이 예전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다 뭐 자금자금한 그 영세, 그렇죠. 자영업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았는데 지금은 대기업도 많고 뭐 중견기업도 많고 막 이렇게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자영업자가 줄어들고 또 그 자영업에 대한 수요도 줄어드는 추세다. 일단은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핵심은 이제 좋은 일자리가 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학력도 우리가 높아지고 사실 경제 성장도 했으니까. 네, 했으니까 좋은 일자리. 안 하려고 그래요, 가서. 뭐 짜장면 이거 반죽하는 거 하려고 하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이제 여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가지고 정부는 좀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좀 그렇죠. 해서 어쩌면 수요를 그쪽으로 이제 그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좀 갈아탈 수 있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생각에는 그 당장의 문제인데, 우리가 코로나 때 이제 대출을 한 1,000조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코로나 때는 좀 유예를 해줬어요. 대출에 대한 이자도 좀 감해주고, 그렇죠. 상환하는 것도 좀 유예해주고 이랬는데, 네. 그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동안 대출했던 거 상환하랴, 이자 내랴. 그래서 이건 다시 한번 정부 차원에서 좀 완화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지원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자 유보라든가 뭐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들이 아까 이제 뭐 상당히 4명 중에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우리 그 근로자에. 그러면서도 정치적인 힘을 발휘를 못해요. 예를 들어 임금 근로자 같은 노조도 있고, 네. 뭐 대기업들은 또 대기업 나름대로 뭐 우리 파워가 있고. 노조들은 여기 띠매고 시청 앞에 맨날 모이면 많이 모이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 그런 게 없어요. 자영업자 협의회 뭐 이런 게 없나? 또 먹고 살기 바빠서 안 실력이 되나? 있다 하더라도 또 뭉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균질어지지 않으니까. 하루 종일 아니, 업종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가 저 시간과 노동력을 네. 제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힘이 가장 약한 부분인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는 많아 사실은 20%는 굉장한 건데 그죠? 아니, 그럼요. 23%, 24%면 굉장한 숫자잖아요. 아까 665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럼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힘은 어찌 보면 가장 약한 집단이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예. 별 관심을 안 기우는 것 같아. 그리고 선거 때는 이제 전통시장이나 막 자영업자 돌아다니면서 악수하고 예. 선거 끝나고 그렇죠. 시장에서 맨날 이러고 선거 나오고. 끝나고 거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정치적인 힘을 좀 발휘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스스로 필요해 보이고 정치권에서 여야가 이건 뭐 어떤 이념적인 정치적 이슈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정말 민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서 정말 자영업자 특위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거냐. 또 아까 말씀하신 세계적인 트렌드는 트렌드지고 현재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또 어려움이고 그리고 그 중장기적인 대안을 또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뭐 당장의 문제는 이자 지원이나 상환 유예나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이거 중장기적으로 정말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이건 우리 트렌드를 국민의 변화시켜야 민생의 되니까. 문제, 국가 경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좀 그래야 된다 하는 생각이 이제 그런 지원 정책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재래시장 뭐 활성화 정책해서 네. 그 환경 개선해주고 그래서 저 지붕 씌워주고 간판 바꿔주고 시설 장비 교체해주고 뭐 이렇게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돈이 뭐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런 걸 지원해주면 시장 하나당 몇십억씩 뭐 100억씩 막 이렇게 그렇죠. 지원해주고 특히 동대문 같은 경우도 오래된 건축물들 현대화하면서 뭐 그런 건 뭐 100억 이상씩 지원해주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됐느냐. 그리고 뭐 마트 같은 경우 대형마트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이나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동의받아 오라고 하고 몇 킬로 반경 안에는 그걸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그게 뭐 통과될 때 뭐 지원금식으로 얼마씩 또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뭐 그게 이제 그 당시는 먹고 사는 문제고 또 뭐 현안이 그랬는데 이게 또 그 유통시장이 온라인 시장이 들어오면서 이건 어디다 하소연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진짜. 그렇죠. 지금 롯데마트나 신세계 저 마트가 매출이 줄어들어서 지금 뭐 굉장히 곤란해가지고 그 토지도 판매하고 그래서 롯데마트 부지 같은 거 맞아요. 막 시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의 트렌드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 보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수요 어떤 그것들을 적절하게 이쪽으로 이전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수도권 지역 공실률을 한번 좀 봤어요. 문제는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한 13.8%쯤 됩니다. 이건 꼭 우리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그다음에 소규모 상가는 8.0, 집합 건물은 1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두드러지는 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가장 크더라고요, 전국에서. 이게 25.7%. 저희 거래하는 회사가 망했습니다. 엄청나죠. 그 설계비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합상가의 공실률이 가장 큰 때 울산이 한 2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상가, 이제 완전히 안 돼가고 상가가 망했잖아요. 이게 경매 나오는 게 경매 낙찰 가율이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억짜리가 5억입니다. 요즘 낙찰되는 거 보면. 5억이라도 가져갔으면 절반 가격이에요. 절반 가격. 요즘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또 하나 이제 포인트가 우리가 예전에는 일자리 만든다 그래가지고 도심에 주거 시설을 입지를 제한하고 상가나 이런 걸 일정 포션을 막 넣게 만들었잖아요.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한 20%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이 프로테지를 좀 더 낮춰야 된다 이제. 뭐 어떤 세상이 변했는데 그리고 옛날에 주상복합 보면은 옛날에는 뭐 거의 30%까지 심한 경우 40%까지
뭐 하도록 강제화시켰는데 이제 그러한 수요들이 적어진다면 이 상가나 이런 지하들 의무 비율을 줄여야 된다. 교수님 뭐 저 현직에 계실 때도 우리가 주상복합 주상 비율을 한 10%까지 또 줄여야 된다 그래서 그때 뭐 조례 개정도 하고 그랬었고요. 또 근본적인 또 문제가 신도시에서의 저 상가 부지 비율, 이게 그러한 사업 부지의 뭐 사업장 일부분 한 택지나 뭐 한 필지를 이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고 또 내지는 뭐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을 하고, 제가 필드에서 느끼는 이제 경험으로 봐서는 LH나 택지 개발을 하는 도시개발 업체가 상가 비율을 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100을 놓고 봤을 때 상가 비율을 보통 10%를 넘기진 않거든요. 제가 보는 비율은 한 2.5에서 한 3%? 그러면 다 장사도 잘 되고 할 거예요. 근데 마곡, 하남, 우리 이 서울 근교만 해도 거의 10%대예요. 상가 비율이. 그러면 그 10%가 주거의 가구수는 한정이 돼 있고 상가는 많고, 분양을 이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는요 1층 상가의 분양가를 5천만 원 이상을 놓고 봐요. 마곡에서 실제 평당 1억에도 판 상가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 지금 문 닫아 있어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얻은 공식, 상가가 분양을 받아서 장사를 해서 돌아갈 수 있는, 임대료 내고 내가 벌어갈 수 있는 상가의 가격은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5천만 원짜리 1억짜리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기업의 무슨 프랜차이즈, 예를 들자면 통신 뭐 저 애플,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 뭐 판매하는 스타벅스 뭐 기타 등등, 이거는 5천만 원 넘어가도 대수 오케이. 그렇지만 나머지 아까 자영업자들이 밥 장사를 뭐 음식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뭘 물건을 판다든가 이거는요 최마지노선이 3,500만 원이에요. 그거 넘어가면 아무리 좋은 상가라고 해도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저 코로나 같은 거 오면 머리에다 이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가 이제 신도시 개발할 때 상가 영역을 따로 만들잖아요. 이렇게 상가, 여기는 상가가 들어오게 커머셜 영역을 만들고, 또 다른 쪽 옆에는 주상복합 영역을 또 만들고, 뒤쪽에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야 뭐 주거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요 상가는 상가대로 만들고 주상복합은 또 만들고 그러니까 이 양이 너무 과다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 걷어내는 작업이 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개발업자들도 분양을 할 때 상가 비용을 평당 가격을 세게 받아요. 맞죠. 보통 이제까지는 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상가가 지상 1층이면 5천만 원, 지하로 내려오면 2분의 1 떨어지더라고. 그렇죠. 2,500. 2층으로 올라가면 한 3분의 2 가격, 한 평당 한 3, 4천.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분양을 해놨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상 1층에 뭐 20평을 분양받으면 10억이잖아요. 10억을 딱 하면은 연 5% 이 수익 받아야 되니까 올 400만 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400만 원을 내놓으니 누가 가져갑니까? 안 가져가면 이걸 떨어뜨려야 돼 사실은. 300, 200. 근데 300, 200 떨어지는 순간에 자기 물건이 이 원가 이하로 내려간다고 생각이 절대 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까 5년간 비어있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그렇게 한번 형성해 버려버리면 그 주변이 다 그렇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다 분양받은 사람이 상가 비워놓고 같이 비어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뭐 그냥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지금 하남에 있는 거. 아니 근데 이제 비어있는 이 전경입니다. 네, 예전에는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 10억짜리면 세월 흐르면 뭐 맨 처음에 이제 올 400짜리 안 들어오다가 언젠가는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 보면 주변에 서서히 차고 몇 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5년간 비어있다고 그러잖아요. 앞으로 10년 비어있어도 계속 비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상가 분양받으신 분들이 마인드를 바꿔서 이걸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는 그나마 수요가 창출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메인 프라자 같은 경우도 통신사 하나 이제 들어와 있고 프랜차이즈가 하나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근데 건너편 상가는 차 있어. 건너편 상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렌트 프리를 뭐 1년이 아니고 막 2년 하고요. 상가 임대료를 낮춘 거야. 그렇죠. 반 이상 낮춘 거야. 과감하게 해야 돼. 그러니까 초기 때 저기는 찼어. 차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모이기 시작하고 이쪽은 아예 뭐 왜 우리가 그런 걸 해? 그냥 안 해. 뭐 이래가지고 이제 비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2부에서는 1부에 이어서 우리가 이 자영업자의 문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요. 중요한 건 트렌드가 좀 바뀐다. 그리고 바뀐 상황에서 정부 정책도 바뀌어야 되고 또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당장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00조 이상의 대출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떤 이자를 좀 감면해 준다 할지 상환을 좀 늦춰준다 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전통시장 소규모 뭐 슈퍼마켓, 대형마트 그다음에 인터넷 몰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펴나갈 건지 또 정부 차원에서도 여야가 이건 좀 특위를 만들어서 단기적 또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 듭니다. 그러면 뭐 정부 정책과 뭐 기타 등등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뭐 해답은 결국은 일자리 창출하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이 자영업자로서 무조건 그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의 어떤 마음가짐, 뭐 교육,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하시고 나오신 분들한테 그러한 어떤 교육도 뭐 자영업이나 그렇죠. 이런 것도 좀 지원도 해주시고 그렇죠. 네네. 현실적으로 다가설 수 있게끔 좀 이렇게 그리고 또 해야 이제 될것 같습니다. 도시 관리 차원에서 어차피 이제 자영업의 어떤 수요들이 감소한다면 우리가 도시 개발할 때 상가나 어떤 그 건생에 대한 비율을 좀 낮추고. 의무 비율을 좀 낮춰서 시장 경제에 맞게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제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우리 지금 기존에 어차피 벌어진 일들은 지원으로 해서 좀 유보해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고 그런 거 대안으로 이제 앞으로는 정책상 상가나 근린상가 이런 부지들 택지개발지구에서의 좀 비율을 자율적으로 갈 수 있게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나누어 봤습니다. 네. 자, 2부는 그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